첫 번째 가볼까요? 예, 소녀시대 웨딩은 가짜입니다. 자, 데뷔 19년 차 소녀시대 9명 멤버 중에 처음으로 티파니 씨가 결혼 소식을 전한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주말 사이에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난달 27일에 그룹 소녀시대 티파니 씨와 배우 변요한 씨가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웨딩 사진이라며 온라인에 떠도는 이미지가 화제가 된 건데요. 이제 사진 속에는 분홍색 수트와 웨딩 드레스를 맞춰 입은 변요한 씨와 티파니 씨가 보이고요. 그 양옆으로는 같은 드레스를 입고 축하하는 소녀시대 멤버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누리꾼들이 이 사진을 보고 멤버들이 축하해주는 모습 부럽다, 분위기 참 좋아 보인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네. 변요한 씨 측에서 온라인에 퍼진 웨딩 사진은 촬영한 적이 없다라고 밝힌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사진 AI로 만든 합성 사진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진 보면 말이죠. 예. 팀을 떠난 제시카 씨가 또 없어. 그러니까 약간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저도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였구나. 네, AI로 만든 건데 누가 봐도 진짜 같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부럽다. 자, 그럼에도 두 사람 공개 연애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2달 만에 혼인신고는 했습니다. 법적인 진짜? 부분입니다. 지금 혼인신고 했어요. 했습니다. 소속사 측에서 깊은 신뢰, 사랑을 바탕으로 법적인 부부가 됐다라고 밝혔고요. 결혼식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한다면 예배 형식으로 좀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를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리조트 덮친 고성방가. 자, 지난 주말 가족여행을 위해 찾은 어느 리조트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그 무슨 소리라고 측정을 못했고요. 계속 막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창문을 닫아도 소리가 계속 들렸고, 그래서 처음에는 밖에서 뭔가 행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다가 깼었던 거고 2시에 프런트에다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고 한 4시 넘어서까지 잠을 못 자게 했는데 그때도 계속 시끄러웠어요. 딱 봐도 정말 어마어마한 민폐집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보자는요, 지난 주말에 충북 단양의 한 리조트에 방문을 하셨대요. 27일 새벽에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깐 잠에서 깨셔서 이제 새벽 2시쯤에 프런트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니까 이제 서울 소재 S대학교 OT 행사인데 이미 몇 번 주의를 주고 왔다라는 답변을 받은 거예요. 이 이후에 직원이 다시 주의를 주러 갔다 왔지만 새벽 4시가 넘어서까지도 이런 고성과 큰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음 날 밤에도 또 새벽까지 소란이 반복됐고요. 창문을 닫아도 4시 반이 넘어서까지 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런 상황도 불편한데 이제 프론트 측에서 대학교 OT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더 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해하기는 뭘 이해해. 자, 학교명이 삼음절인 서울 S대 학생들. 저렇게 놀 거였으면 대성리나 강촌 같은 데를 갔어야지. 네, 제보자께서는 이 해당 사항을 본인의 SNS에 올렸고요. 자신도 그 S대 학교다, 학생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 OT에도 참석했었는데 정말 죄송하다라고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누리꾼은 나는 OT 참석은 안 했지만 재학생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장소가 리조트에서 배정해준 장소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불편함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을 하면서도 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대부분 우리나라 대학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대학생활 기억나면 이해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뭘 이해를 해 자꾸.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자, 무섭게 왜 이래.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붕 끼어들고 깜빡깜빡. 자, 그러더니 갑자기 또 급정차 후 출발. 자, 이번엔 말이죠. 오른쪽에서 뿡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 아예 차를 세웠어요. 지금 문을 벌컥 열고 내리는 운전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내렸어요.
저 오늘 죽었다고 협박하고 있거든요. 빨리 좀 출동 좀 해주세요. 자, 저런 상황에선 절대 내리시면 안 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정말 잘하셨어요. 네, 저게 다름 아닌 경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게 이제 저 차량이 저렇게 보복 운전을 하기 직전에 방향등 지시등도 없이 막 끼어들길래 약간 이제 상향등을 켜서 경고 조치를 했는데 그 뒤에 저렇게 화가 나서 저런 식으로 막 함부로 끼어들고 그리고 내려서 급기야는 뭐 사실 협박에 가까운 뭐 죽여버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도주를 한 겁니다. 아하. 제보자에게 내려라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까지 했는데 최근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좀 보여져요. 어허. 저는 제보자가 이게 증거 불충분이 왜 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항고, 뭐 재항고, 그리고 뭐 재정신청까지 해서 좀 더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한 번 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방으로 들어온 남성을 제지하는 직원. 그때 남성의 손에서 톡 떨어진 건 바로 가위였습니다. 자, 이내 친구한테 질질 끌려가는 남성. 야, 너 사고 좀 치지 마, 임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천 부평에서 제보자가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벽에 한 남성이 갑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직원에게 다짜고짜 칼이나 가위가 있냐고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거절했죠. 예. 거절하니까 남성이 안에 아예 들어와서 아예 억지로 가위나 칼을 가져가려고 시도를 했고요.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영업방해로. 그렇게 하면서 이 제지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친구가 아마 헤드락 걸면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혹시나 흉기 가져가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맞아. 상당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5년, 2년 나만 착각. 아하.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 12년 차인 40대 워킹맘입니다. 5년 전 회사를 옮기고 적응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은 동료가 한 명 있는데요. 그분도 저와 같은 워킹맘이고 나이대도 비슷해서 공감대가 많다고 생각했죠. 근 5년간 매일 점심도 같이 먹고 간식도 사오면 나눠 먹곤 했는데요. 하루는 동료들과 나눠 먹으려고 집에서 간식을 만들어 온 날이었습니다. 주먹밥이네. 저번이랑 맛이 좀 다르네. 이번에는 멸치를 넣고 제가 만들어봤어요. 좀 부족해도 맛있게 드셔주세요. 자기 근데 이번 것보다 난 저번 주먹밥이 더 낫더라. 아, 그래요? 아, 네. 제가 참고할게요. 이거 너무 짜고 달아. 자기 안 그래도 살 엄청 찐 것 같아. 조절해야지. 제가 저번 주에 좀 많이 먹긴 했는데 티가 나요? 당연히 티가 나, 티가 나. 그리고 이 브라우스, 지금 입기엔 얇지 않아? 자기 체형에 전혀 안 어울려.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아이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훈수만 두는 겁니다. 사실 원래도 살가운 성격이 아닌 점은 뭐 이해해요. 그렇지만 제가 주는 간식, 선물 이런 건 계속 받고 반대로 준 적은 몇 번 없고요. 5년간 매일 밥을 먹지만 같이 밥 먹은 적도 별로 없고요. 뭐 계속 틈만 잡으니 서럽기만 합니다. 이것도 성격 차로 이해돼야 되나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해접 타임 6천여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이해하자는 자아예요. 상이야, 너보다 한 살 언니잖아. 그리고 지도 그러잖아. 자기가 T라고 거짓말 못하는 진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정론직필이라고. 야, 5년짜리 인연 지금 끊으면 너한테도 안 좋다.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다음은 절교하자는 자아예요. 야, 상이야, 너 바보야? 뭘 이해해? 이해하기는 그 여우 같은 게 너 완전 졸로 보는 거 빤히 보이는데, 야, 무례한 거랑 솔직한 거 완전 다르다. 그 기집애하고 당장 끊어, X. 그렇습니다, 신 변호사님. 네. 아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나만 피폐해지고 나만 마음고생하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정리해야지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저는 좀 인간관계를 넓고 좀 관대하게 하는 거에 동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요거는 반대예요. 누구를 계속 만났는데 만나고 오면 계속 기분이 나빠지고 에너지를 뺏기는 것 같고 이게 반복될 때는 그 만남은 나에게 정말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의 이런 무례한 말을 계속 듣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진짜 네. 무례한 것과 솔직한 건 다릅니다. 네, 아마 이 사람이 전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는 건지 아니면 이 제보자한테만 이러는 건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인연까지는 끊을 필요는 없지만 딱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 똑같이 니도 그렇다. 똑같네 언니. 맛대가리 맛없다고 이렇게 죄송해요. 맛없다고. 예. 대 뭐라고 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같이 대응을 해주고 왜냐하면 이건 좀 예의가 없는 것처럼 배려심 부족해 보이거든요. 똑같이 대응해 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신영 아나운서. 저희 가족 여러분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받기만 하고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주세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얻어먹는 주제에 맛 평가도 부족해서 몸매 평가까지 다신 주지 마시고 거리 두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